오늘의 전국 현안 두 명의 국회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같이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당내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급선회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당천에서의 조사가 우리 가상화폐가 이 암호화폐라 불릴 만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끌어안고 이 조사를 하기보다는 또 이미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길 바란다. 당보다는 국회가 중심이 돼서 진상조사와 여러 윤리특위가 가동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징계안을 좀 반대하긴 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한다 한들 국민의힘이 징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저희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다면 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해봐야 결국 늦장 징계 요구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 대표께서 늦장 제소다라고 또 비판을 하셔서 저희가 뭐 어차피 예상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응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국회 윤리특위가 충분히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최고위원들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저 정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반대했던 의견은 국민의힘이 이 징계안을 제소하지 않았으면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으면 저희 보고 하라고 했으면 좀 검토를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이 한 상태에서 저희 보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해도 늦장 제소라는 비판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 대표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늑장 제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 제명을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오늘 그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여론의 등 떠밀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쳤는데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명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 또 복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이게 의원총회의 결의문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더 이상 이게 감싸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이 공격이 민주당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 절차로 보면 굉장히 국회 윤리위원 제소가 되면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윤리심사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반드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30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 차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60일, 80일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늑장 제소라고 해서 비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공동으로 같이 제소를 하면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일 지금 숙려 기간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면은 바로 안건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소 20일을 당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30일 연장 필요 없이 바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다 요청을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늘 이 윤리위 제소의 진정성이 보이려면은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공동 징계안을 같이 내자라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지는 않았어요. 단독으로 따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죠.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예. 윤리위에 제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예. 공동 이 징계안을 마련해서 제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면서도 여러 가지 진상 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진상 규명과 이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요.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본인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11억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예금과 예. 채권이거든요. 본인의 예금 6억을 누락한다든지 예. 본인의 채권을 5억을 까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시간의 문제, 저도 상임위 시간에 이 만약 비트코인 거래가 코인 거래가 있었다면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라고 봅니다만 예.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 행사 갔다 온 이 전주회 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예를 들면 이 규모 면에서 만약 문제라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 탈당 요구했던 불법 거래가 의심됐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는 2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땅이 2억 6천인데 45억밖에 못 받았다. 예, 이런 예, 규모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특위가 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네. 아마 검토해 보니까 조수진 전주회 의원 등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 안 돼 계시던데 예. 이런 부분도 윤리특위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을 공직자 윤리규범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소는 됐는데 실제로 합의를 해서 실제로 징계 절차를 밟은 의원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정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네. 지금 여러 뭐 우리 당 사례를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이렇게 물타기 하고 저렇게 물타기 하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30몇 명이 예. 지금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게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예. 국민들께 제대로 이 사안을 규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네. 다른 것을 우선해서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른 것까지 다 처리하고 이거 같이 하자. 이게 잠깐만요. 가지고는 우선 진정성이 처리 없는 거 아니냐. 우선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리를 하시려면 그 징계에 대한 규정과 범위와 절차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형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잘 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가 양형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먼저 좀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장 먼저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다 가상자산 얼만큼 보유했는지 지금 여야가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합의하면 내일부터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징계가부터 먼저 하는 게 진정성인지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예. 국회의원 전수조사 바로 가상자산 지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바로 당장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김남국 의원부터 징계를 하자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같이 처리하자, 함께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예. 저희도 제소했기 때문에 제소했습니까? 아니면 제소 뭐 행정적 절차 서류를 언제 접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이제 당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 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윤리위를 언제 상임위 날짜를 잡느냐 정도의 문제만 남아있지 예. 징계 여부와 기준과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여러 양형 기준들을 설정해 나갈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징계 논의의 이 속도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징계는 이제 윤리특위에 공이 넘어간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당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를 빠르게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5월 내에 가능하다면 이 법안 이외의 숙려 기간을 20일 요구하고 있지만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법안들 충분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법안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지금 여야가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양 당이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정무위에서 이렇게 결의안 채택하면 바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양당이 예. 이미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은 원내 지도부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렇겠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 바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바로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하셨죠. 저는 그 부분도
굳이 지금 전수조사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예.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코인에 관한 이 거래 내역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존돼 있고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오늘 하나, 한 달 뒤에 하나, 열흘 뒤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차제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징계 수위를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잣대로 삼아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징계 수위가 4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제명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 일단 제명을 하려면요 저희가 이제 징계 수위 그리고 표결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제적의원 3분의 2 제명을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동참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만약 이 윤리특위에서 또 예. 윤리자문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제시한다면 예. 저는 뭐 4가지 징계 수위 모두가 다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보고요. 예. 어찌됐건 지금 당천에서 조사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 검토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네. 지금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상임위 시간 중에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한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상임위 시간 내에 이 소위 의정활동 외에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공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똑같은 범죄를 혹은 똑같은 잘못을 윤리규범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같이 처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회 윤리특위가요. 여러 권한이 있는데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럼 그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강제 수사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거기 이제 없고. 윤리특위가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일반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될 것이지만 예. 사기업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객의 어떤 비밀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관건은 뭐냐면은 예. 본인의 동의입니다. 네. 본인이 동의하면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본인 동의하면 되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회 윤리특위 여야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 행사를 했죠.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부권 남용하는 정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가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아마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고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이 유래해요. 재의결로 아마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다, 그걸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대선 공약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공약은 맞습니까? 2020년 총선 공약은 저희 당 차원에서 그 공약을 했는지는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일부 의원들께서 그 법안을 발의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 여야 공이 다 발의를 했죠. 강훈식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거 보건복지 간사시더라고요. 야당 간사인데 강훈식 의원은 여야 합의로
그 상임위 통과인가 처리를 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습니까? 부분을 자꾸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여야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를 통과할 때 예. 그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연숙 의원,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퇴장했습니다. 아, 최연숙 의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예.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 퇴장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에요. 예. 뭐 일단 국회는 만장일치제가 아닙니다. 300명이 다 동의해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예. 최소한 뭐 과반 이상의 통과를 요하고요. 신속 처리 법안은 5분의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연숙 의원 한 명밖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 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이 과반 이상이 동의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신속 처리한 건인 안건조정위원회도 신청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예. 바이든 날리면 논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태영호 의원은 뭐 이 공천 뭐 약속을 한 것처럼 했다가 또 이진목 수석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이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은 약속이다 후보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또 대선 공약은 아니다 그러고 그럼 예. 도대체 정책본부장도 못 믿고 당의 최고위원도 못 믿고 또 이 총선 공약 자료집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떤 근거로 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정말 최소한 이 주요 역할과 핵심적인 지금 그리고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공약이 아니다라고 손놓기에는 너무 이 정부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뭐 몇 말씀 드리자면 예. 일단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표현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예. 최연석 혼자 있어 한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면 그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표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럼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 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힘쓰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미 발의돼 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네. 자, 이 법안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대선 공약이냐 아니냐 약속했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강행됨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공포를 하지 않으면은 간호협회에서 지금 집단 행동을 하겠다고 하죠. 예. 그다음에 또 거꾸로 되면은 의사협회나 지금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중차는 법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러한 파장이 있다라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뒤에 앞으로 이제 뭐 이 또 거부권 행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방송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습니다. 줄줄이 있을 텐데 네. 그것보다는 간호사법이 훨씬 더 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마저도 못하면은 예. 정말 정치권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재의결을 하기로 했죠. 재의결을 하기로 한 거죠. 뭐 민주당 추진- 입장은요. 추진하기로 추진하고 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는데요. 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만 정치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재정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하도록 제한만 할 게 아니라 예. 간호법을 제정해 놓고도 또 개정안을 좀 발의하셔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 충분히 열려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안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제정을 해놓고 그 후에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주시면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의료계가 직군마다 갈등이 좀 큰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결론을 또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한 말씀만 예. 더 드릴게요. 짧게. 네. 자, 저는 지금 간호법을 제정을 해놓고 일단 다시 개정 논의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거부권 행사에 돌아온 상황에서 그거를 재의결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논의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꼭 통과시켜 놓고 네. 논의해야 되고 거부해 놓고 논의하고 그런 거 따지지 예. 말고 예. 지금 이미 거부권이 제의 요건이 행사된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제의 표결을 하지 말고 여기서 더 논의를 해봅시다. 여야 간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슈로 다음 이슈 잠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 광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안 가신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18) 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국민의힘이 내일 이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개최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미리 알려지지도 예, 예. 않고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예. 그간에 말씀하신 그 예로 보면은 뭐 내일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5.18 헌법 수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자, 그 부분에 오늘 뭐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언뜻 예. 드는 생각이 또 이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 많잖아요. 이걸 타개하는 예. 하나의 지금 화두를 다시 던진 거 아니냐. 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권력 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네. 그거 다 내려놓고 헌법 전문을 위해 수정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예.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럼 정략적인 주장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을 잠깐 들어봤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에 내려간다고요? 전야제에 참석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 지도부는 다 내려가고요. 저도 방송 이후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분명히 저는 공약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예.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대선 공약이기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 저는 저도 기본권이든 찬성합니다. 지방분권이든 지방자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많은 사안이 있는데 그거 다 처차하더라도 네.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원포인트 개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